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이제 이론 시험입니다. 이론 문제 좀 많이 늦으셨어요? 강의 듣고 좀 팁을 좀 얻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쑥쑥 늘 텐데요. 그쵸? 어디 갔어요? 갑자기 푹 갔네. 자, 1번부터 맞나요? 1번부터 회계상 거래가 거래에 속하지 않는 거. 시험에 이런 거 잘 나오죠? 확인해 볼까요? 회계상 거래에 속하지 않는 거. 회계상 거래는 반드시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것까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계약금으로 현금을 줬으니까 이건 거래죠. 2번 폭설로 인해서 창고 지붕이 붕괴되어서 손실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가 생겼어요. 거래입니다.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직원 채용했다. 직원 채용하는 거 이건 거래가 아니죠. 답입니다. 또 장부가 실제 잔액이 안 맞아요. 돈이 안 맞아. 재산 변동이 생긴 거죠. 거래입니다. 쉽죠? 거저먹기. 판관비에 해당되는 과목이 아닌 거. 판관비는 되게 끝나는 말이 비나 료로 많이 끝납니다. 비료. 그리고 뭐 여비교 급여, 급여라든가 세금과 공과 뭐 이런 말. 끝나는 말이 무슨 비료 여과로 끝나는 말. 이자 비용은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다. 자, 영업의 비용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 말고 기부금도 있죠. 또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있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나머지는 끝나는 말이 다 무슨 손실, 무슨 차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영업이익. 이거 많이 나오죠? 영업이익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입력을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자, 이제 영업이익은 또 어떻게 구하죠? 여기 보니까 매출액, 기초, 매입 이런 거 상품에 대한 자료가 2개 이상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상품 계정 그리는 게 제일 편하고요. 일단 영업이익은 원래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거기까지 하면 매출 총이익이죠. 거기에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그게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 이런 문제 풀 때는 상품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2~3개 보이죠? 그럼 무조건 상품 계정을 그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상품 계정 구조 아시죠? 기초 차변, 매입 차변, 그리고 매출 대변, 기말 대변. 원래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바로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하면 이익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문제도요. 매출액 600만원 대변에 적고 600 만 단위로, 기초 차변에 100만원 적고 100, 매입에 300만원 차변에 적고 300, 기말 150 대변에 적고 150.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매출 총이익 나오잖아요. 그럼 750에서 400 빼면 350이네. 만약에 매출 총이익 물어봤다면 350이었겠네요.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다면. 내 문제는 판관비 물어봤으니까 이거 아직 쓰지 않고 여기다 판관비를 더 쓰면 되죠. 판관비. 근데 판관비가 끝에 100만원 있죠. 100만원 쓰면 되네. 그럼 750에서 550. 500을 빼니까 250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250이 정답이 됐죠. 됐죠? 영업의 수익은 필요 없죠. 그 다음 얘기죠. 영업이익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니까. 그래서 매출 총익 물어보면 350, 영업이익 물어봤으면 250. 됐죠? 4번은 많이 보던 거죠. 9월 1일 날 임차료 6개월치,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30만원 현금 지급하고 비용 처리다. 비용 처리. 결산 때 성급 비용에 해당되는 건 얼마냐?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럼 9월 1일 날 차변에, 임차료구나. 보험료가 아니라 임차료. 근데 이게 30만원이었고요. 6개월치였어요. 근데 결산 12월 31일 되면 이제 분석하는 거죠. 9월부터 결산 정리하고 똑같은데요. 90, 11, 12. 4개월은 경과됐죠. 경과 단기분이고요. 그럼 나머지 1, 2월 두 달은 2개월. 얘는 미경과되었죠. 경과, 미경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선급이 바로 이게 선급이죠. 미경과 두 달치. 두 달치니까 30만원 곱하기 이게 6개월치니까 6개월분의 두 달치 3분의 1이죠. 결론은 10만원. 10만원이 선급 비용이 됩니다. 내년 거. 그죠? 단기분 비용은 20만원이죠. 30만원 중에 20만원은 단기분 비용이고 임차료, 얘는 선급 비용이 되는 거죠. 차기분. 선급 비용이 차기분입니다. 그쵸? 선급 비용은 차기분. 요거 넘어갑니다. 나 5번. 5번 문제 중요한데 5번 문제도 중요하죠?
5번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결산 때 순이익이 나왔어요. 순이익이. 근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다. 수정 후에 이익 구해라. 답만 구하면 되게 쉽습니다. 일단은 수정 전 순이익에 수정 전 당기 순이익에다가 자산은 더해라. 진짜 쉬운 거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라. 이것만 알면 정말 그냥 문제 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자산은 뭐 기말 상품, 우리 시험 이거 안 나오지만 상품이나 특히 이거 선급비용 또는 미수수익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더해주고 부채는 뺍니다. 부채는 선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있죠? 이런 것들을 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정 후 이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결국은 쉽게 자산도 하고 부채 빼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럼 보험료 미지급할 때 미지급 부채죠. 부채니까 마이너스. 임대료 선수분 선수 부채죠. 이것도 마이너스. 둘 다 빼는 거네. 그럼 수정전 이익 만원에 2,000원, 1,000원, 3,000원 빼면 7,000원이죠. 됐죠? 답 1번입니다. 자산도 하고 부채 빼라. 알아두면 객관식 풀 때 훨씬 편할 거예요. 그 다음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의 3요소가 아닌 거 취득원가. 이 감가상각을 좀 유식하게 설명하면 일단 수익비용 대응관점, 수익창출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수익비용의 대응관점에서 또 취득원가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한다면 아주 훌륭한 설명이죠. 당연히 취득원가 알아야 되고 배분해야 될 기간, 내용연수 알아야 되고 잔존가치 알아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는 필요 없는 거죠.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거. 대손이라는 건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채권을 회수 회수 못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채권 찾는 거니까 당연히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이 가장 기본이죠.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 또는 뭐 미수금도 세울 수 있죠. 대여금도 세울 수 있죠. 단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은 판관비지만 나머지는 영업의 비용이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 기말자본 구해라. 기말자본. 기초자산, 기초부채, 총수익, 총비용인데 기초는 기초끼리죠. 그럼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니까 기초자본 나오죠. 그럼 자산에서 부채 빼니까 기초자본 60만원 나오네. 그죠? 그 다음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나오죠. 당기순이익. 수익이 510, 비용이 360. 그럼 150이죠? 150. 그럼 결국은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을 더한 게 바로 기말자본이죠. 이게 기말자본. 기초자본보다 순이익, 돈을 벌었으니까 기말자본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210이지 뭐. 그죠? 210. 쉬운 거예요. 내용만 이해하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또. 그 다음 쭉 가서 9번부터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부터 찾으래요. 유형자산 틀린 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 유형자산 맞다.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된다? 당연하죠.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물리적 형체가 없는이 아니죠. 물리적 형체가 없는 건 무형자산이죠. 물어본 건 유형자산이니까 3번이 답이고, 삼각방법은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비례법 중 합리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합리적 방법을 선택. 맞죠? 됐습니다. 괄호 안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내용 옳은 거. 이달분 급여를 현금 지급한 거래는 뭐의 발생과 뭐의 감소인데 A. 급여가 비용이잖아요. 공짜지 공짜. 비용 발생과 현금 줬으니까 자산 감소죠. 자산이 감소이다. 그죠? 그 다음 둘리전자의 거래 내역인데 기말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말하는 거고요. 자, 기초매출채권 35가 있었어. 아라전자의 판매용 상품이죠. 40만원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매출금이 증가하죠. 그럼 기초매출채권에 이만큼 늘어나요. 그 다음 판매용 냉장고를 500억만원에 판매하고 20만원 현금 받고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 어음 받으면 받으러움이죠. 그럼 여기서 받으러움도 매출채권 들어가잖아요. 그럼 현금은 상관없고요. 어음 이게 얼마죠? 그럼 50만원 중에 20만원 현금이니까 30만원 어음이죠. 증가죠. 증가. 그리고 기말 현재 어음 만기일에 도래하지 않았고요. 외상대금은 받았대요. 요 외상대금 요거 아라전자 40만원이죠. 요건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40이에요. 결론은 얘는 이따가 없어졌으니까 신경 안 쓰면 되고, 결론은 30만원만 늘어난 거죠.
30만원 늘어났으니까 60, 35에 30만원 증가했으니까 65죠? 재밌는 문제죠? 별거 아니지만, 예. 그 다음, 계속 갑니다. 12번. 다음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과거 상사는 미래 상사에서 비품을 구입, 취득하고요. 일분 현금 주고 잔액을 외상으로 했다. 비품 구입했으니까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나오죠? 어디 갔어? 자산의 증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현금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죠? 자산 감소 나옵니다. 그 다음 1번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부채의 증가는 있지만 부채 감소는 없죠. 그죠? 답이고. 영업의 비용이 아닌 거. 위에서 했던가요? 판관비랑 영업의 비용. 판관비에는 어디 갔어? 무슨 판관비요? 판관비에는 비, 료, 여, 과로 끝나는 말이었고, 이자 비용,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급비 이런 건 판관비를 했잖아요. 영업의 비용이 됐잖아요. 그죠?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까야 되는 거죠. 그냥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할 겁니다.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의 이연 하면 머릿속에서 선급하고 선수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연은 단기분 수익이나 비용에서 빼란 얘기예요. 선급 선수. 그리고 예상 있죠. 비용 예상, 수익 예상 이건 더하란 얘기입니다. 이연은 빼란 얘기고 예상은 더하란 얘기예요. 그럼 예상 계정에는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선수분. 그래서 수익 비용 2연이니까 2연. 2연은 선수분이나 임차료 선급분이죠. 그럼 답인데요? 뭐 벌써 나왔지 이렇게? 너무 쉽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2연 그러면 뭐 얘기한다고요? 선급하고 선수입니다. 선급하고 선수. 그래서 선수, 선급 그냥 답이고요. 예상 그러면 미수, 미지급. 기억하셔야 돼요. 2연 그러면 선급, 선수. 이건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미수하고 미지급 있죠. 이 4번이 예상. 수익 비용의 예상이라고도 하고 발생이라고도 합니다. 1번은 선급, 선수를 2연이고 이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맞죠? 넘어갈까요? 그 다음 15번. 15번은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만 짝지어진 거. 자, 상품 매출하고 당점에서 매출 운임 발생했다. 이거 운반비죠. 운반비니까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가 들어가야 돼. 답은 1, 3번. 그 다음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납부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되는 자산의 원가, 토지 원가에 산입하는 거죠? 나 들어가면 틀려. 답 나왔네? 4번.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잖아요. 세금과 공과라는 판관비입니다. 됐죠? 네. 답은 나왔고 이미. 상품을 매입하면서 운임 줬죠.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임은 상품 원가에 산입하는 거죠. 어쨌든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자산 원가에 산입이에요. 됐죠? 많이 맞췄습니까? 많이 어쨌든 하다 보면 늘어요 뭐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한 10개 이상 무난히 맞을 수 있게 반복해서 열심히 풀어보세요. 아셨죠? 자, 드디어 55회 기술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